네, RPM 121페이지의 867번 문제입니다.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오직 한 개뿐일 때라고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부등식부터 풀이해보면 요거는 x-2, x-5가 0보다 작다니까요. 그냥 x는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풀릴 거고요. 자, 두 번째 있는 식도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자, 이 친구도 x-a, x-1로 인수분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a하고 1 중에 어떤 녀석이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능성이 이제 두 가지가 생깁니다.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꾸로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둘 중에 어떤 것이 정답일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1번 같은 범위가 생긴다면요. 얘랑 비교해 볼까요? 얘와 얘. 공통범위가 아예 없습니다. 그쵸? 얘는 2보다 큰 쪽에 있고요. 얘는 1보다 작은 쪽이니까 겹치는 부분이 전혀 없죠. 그래서 1번 같은 모양으로 그려진다면 해를 가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얘는 잘못됐고요. 자, 요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이제 맞춰서 그림을 그려보면 1이 있고 2가 있고 여기 5가 있는데 일단 확실한 거 2부터 5까지 이렇게 하면 요 사이에 정수가 뭐가 있냐면 2, 3, 4 두 개가 있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1부터 A까지니까 이렇게 1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얘가 A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얘가 어디까지만 포함해야 되냐면 정수가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3까지만 포함해야 됩니다. 3까지. 여기서 딱 이렇게 떨어져 줘야 돼요. 이렇게. 요 지점에서 A가 딱 이렇게 떨어져 줘야 그래야지 여기가 공통범위가 되면서 요 범위 안에 정수 3 하나만 들어가게 할 수 있죠. 그쵸? 얘가 만약에 요 앞에 칸으로 가버리면 정수가 없어지고 얘가 이렇게 4보다 뒤로 가버리면 정수가 2개가 되니까요. 네, 요런 거를 수직선상에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A는 3이랑 4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건 알겠고 문제는 등호를 넣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죠. 자, 등호 넣는 기준은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이 색칠되어 있는 이 A라는 애를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올려놔 보라 그랬습니다. 자, 색칠된 상태 그대로 3에다 올려놓으면 3은 해에 포함되죠. 색칠돼 있으니까. 그 말은 이거를 A를 잡아다가 3 위에다가 올려놔도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정수가 오직 하나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A는 3이랑 같아도 돼요. 그런데 이 색칠된 거를 들어다가 4에다가 올려놓으면요. 4까지 포함이 되게 돼버리죠. 색칠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수가 3, 4 두 개가 돼서 4랑 같아지는 것은 안 되겠네요. 네, 그러면 A의 범위는 3 이상 3 미만이 되겠고 이 범위에 들어가는 정수 A의 값 그러면 3밖에 없겠습니다. 네, 868번입니다. 역시 첫 번째 부등식을 풀어보면요. x-2,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니까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이 지금 2x제곱에 이 부분은 묶어서 쓸까요? 2a 마이너스 플러스 5x 그 다음에 플러스 5a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앞에 1, 2를 주고요. 2하고 a가 만났으면 좋겠죠? 그럼 a, 5를 줍니다. 그쵸? 그럼 일단 이렇게 하면은 5 나오고 이렇게 하면 5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2a가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마이너스 5를 달고 있어야 되니까 요렇게가 되겠죠. 그래서 x-a 그리고 2x-5 요게 0보다 작다가 돼서 자, 이번에도 가능성이 이제 두 가지가 열리는데요. 첫 번째는 x가 a보다 크고 2분의 5보다 작다. 자, 또는 x가 2분의 5보다 크고 a보다 작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런데 둘 중에 뭐가 맞느냐는 문제를 잘 보시면 돼요.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정수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2번 같은 범위가 만약 두 번째 부등식의 해가 된다면 x값은 2분의 5보다 무조건 큰 쪽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무조건 큰 쪽. 그러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뭐 이런 건 전혀 이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없죠. 네. 따라서 이런 정수들을 해로 갖기 위해서는 이 모양은 안 되겠고, 이 모양이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려볼까요? 마이너스 1이 있고요. 2가 있고요. 2분의 5가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가고 있고, 이쪽을 좀 길게 그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가고 있고, 또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보다 크다. x가 2보다 크다.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분의 5에서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제 이렇게 오는데 쭈루루루루루 와가지고 어디까지 포함을 해줘야 되냐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까지 포함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렸을 때 여기가 이제 공통범위가 될 텐데 이 범위 안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여기 뭐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3은 들어가야 되고, 그 얘기는 마이너스 4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마이너스 4는 바깥쪽에 이렇게 있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쵸? 그럼 역시 또 이 수직선을 보면서, 아, 그럼 이 A라는 친구는 지금 위치 보이죠?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3 사이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라고 일단 써놓으시고, 자, 이거 고민하는 겁니다. 이제 등호를 넣을 수 있을까? 자, 똑같이 설명해 볼게요. 요 동그라미 지금은 색칠이 안 돼 있는 상태죠. 색칠 안 돼 있는 상태를 그대로 들어다가 4에다가 올려놨다. 그러면 4는 어차피 색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4라는 정수가 얘가 여기에 올라간다고 해서 4라는 정수가 해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므로 얘가 여기 위에 올라가도 여전히 정수 x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뿐입니다. 그 말은 a가 마이너스 4하고 같아도 괜찮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반대로 이 동그라미를 마이너스 3 위에다가 올려놓게 되면 마이너스 3이라는 친구가 해에서 빠져버리죠. 색칠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과 같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등호 판단하는 게 포인트죠. 네, 896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줄에 있는 식은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으나 한 번에 풀 수 있는 식이죠. 자, 바로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고민하시면 안 돼요. 등호 붙어 있고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 다음에 a들을 다 더해주니까요. 여기는 이렇게 돼서 a-1, 여기는 a 플러스 1. 자, 이렇게 첫 번째 부등식은 풀렸고요. 두 번째 부등식은 인수분해 해주시면은 얘가 x-7, x 플러스 2가 돼가지고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7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걸 좀 그려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2에서부터 7까지. 요렇게 좀 얘를 좀 넓게 그릴까요? 자, 마이너스 2에서부터 7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다 이제 한 가지를 더 그릴 건데 a-1부터 a 플러스 1까지를 그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이 범위는요.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죠? 자, a-1이라는 숫자와 a 플러스 1이라는 숫자는 딱 얼마 차이밖에 안 나냐면 2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 요쪽이 0이면 요쪽은 2가 되는 거고요. 그죠? 여기가 1이면 여기는 3이 되는 요런 값들이죠. 자, 그럼 a가 지금 정수 a니까요. a 자리에다 어떤 정수를 집어넣었을 때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는 딱 3개밖에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 이상 3 이하면 1, 2, 3 이렇게 3개가 들어가는 거고요. 뭐 만약에 요거를 뭐 5 이상 7 이하다 그러면 5, 6, 7 이렇게 3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 범위는 정수를 3개밖에 포함하지 못하는 그 3개는 연속한 세 정수죠.
그러면 그 연속한 세 정수를 더해가지고 15라는 합이 나오려면 그러면 방법은 4, 5, 6 네, 요렇게 세 개를 포함했을 때만 세 개의 연속하는 정수를 더해서 15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여기 4부터 6까지 여기쯤이 되겠죠? 여기서 요렇게 그려지면서 공통 부분이 여기가 이렇게 나와줘야 네, 그래야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가 4, 5, 6이 되고 문제에서 원하는 정수값의 합이 15를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 4가 요 지점이랑 같아야 되는 거고요. 6이 요 지점이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요. A 값이 얼마냐고 묻는다면 A는 5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네, 870번 문제입니다. 네, 근의 분리에 대한 문제죠.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자, 문제를 읽으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이미지를 떠올리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이미지냐면 요렇게 이차함수를 하나 그려주시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인데 이 알파와 베타가 모두 1보다 크다. 여기다가 1을 넣는 요 이미지가 떠올라야 됩니다. 자, 요 이미지하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이 세 가지다. 자, 그 세 가지 뭐였냐면 판, 함, 축이었습니다. 판, 함, 축. 판별식, 함수값, 축의 방정식. 자, 판별식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거예요. 서로 다르다는 표현이 없으면 등호 붙이는 겁니다. 자, 함수값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상황에서는 1에서의 함수값이 되겠죠. 1을 집어넣었을 때 fx는 요 식을 그대로 fx라고 본 거고요. 자, 요렇게 생긴 그래프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너무 머네요. 여기쯤에 있다고 할게요. 1이. 그럼 1을 이렇게 쭉 집어넣으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요런 값을 가질 텐데, 요런 함수값을 가질 텐데 이 함수값은 x축보다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0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했습니다. 자, 이 축의 방정식을 구했을 때 지금의 상황은 축이 여기 있죠. 요렇게 축이 지나갈 테니까 이 축은 1보다 큰 쪽에 있습니다. 그죠? 1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따라서 이 축의 방정식을 구하면 얘는 1보다 크겠다. 네, 이 세 가지 범위를 구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별식부터 보면 짝수 공식 k제곱 마이너스 4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요. k-2, k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양끝값이죠.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두 번째 함수값 볼게요. f1. 자, 여기 x자리에다 1 집어넣는 거니까 1-2k 플러스 4. 그러면 5-2k죠. 요것이 0보다 크다. 자, 그럼 넘어가고 나누면 k는 2분의 5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축의 방정식인데요. 자,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 그대로 집어넣어 볼게요. 지금 상황에서는 a가 1인 거고요. b는 마이너스 2k입니다. 네, 그러므로 잘 계산하면 축은 결국 k가 될 거고 k가 1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얻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자, 하나, 둘, 세 범위의 공통범위가 답이 되겠고, 자, 마이너스 2 찍고 1 찍고 2 찍고 2분의 5 찍고,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2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가고요. 1보다는 크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3층을 그린 거기 때문에 세 줄이 포개지는 데를 찾으시면 되겠고, 세 줄이 포개지는 지점은 여기밖에 없네요. 그래서 2 이상 2분의 5 미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87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우선 첫 번째 방정식은 a가 들어있어가지고 건드릴 수가 없는데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자, 두 번째 있는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있다. 조금 더 단순하게 보기 위해서 이 두 번째 2차 방정식은 풀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x-2, x 플러스 1이 0이다니까요. x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한 근만이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2가 있으면 자, 요 2차 방정식의 요 부분을 떼다가 그래프로 그렸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거나 그죠? 그러면 여기가 하나의 근이고 여기가 하나의 근인데 요 근만이 지금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죠. 이렇게 되거나 또는 똑같이 마이너스 1하고 2를 잘랐을 때 이렇게 되거나 그쵸? 그러면 이쪽 근은 사이에 있지 않고 이쪽 근만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으니까 요거 아니면 요거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래프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식은 뭐냐면 보세요. 얘네 둘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f-1과 f2가 부호가 반대입니다. 요 그림에서는 f-1은 양수고 f2는 음수죠. 근데 요 그림에서는 f1이 음수고 f2가 양수죠. 그쵸? 부호가 반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얘네 둘이 곱한 것이 0보다 작아요 해버리면 요 그림 또는 요 그림의 상황을 모두 커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대로 저 식에다가 f-1 계산해보면 1 플러스 5 플러스 a 그러니까 a 플러스 6이 되겠고요. f2를 계산해보면 f2는 4 마이너스 10 플러스 a 그럼 a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와 얘를 곱한 것이 a 플러스 6, a 마이너스 6 곱한 것이 0보다 작다가 되니까 사이값이죠. 마이너스 6에서부터 6까지가 되겠고 요 범위에 들어가는 정수는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5까지니까요. 11개가 되겠네요. 네, 뭐 아주 전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이미지화 시켜서 아 이럴 땐 요게 성립하겠구나 라는 조건을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872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조건이 뭐냐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3보다 작은 양수. 그럼 이거는 이런 뜻이죠. 두 근이 3보다는 작은데 양수니까 0보다는 크다. 이런 뜻이죠. 그럼 역시나 또 우리가 이미지화 시켜보면 요렇게 이차함수가 있고요. x축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 여기랑 여기가 이제 두 근이죠. 알파 베타인데 이 알파 베타가 0과 3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에 0이 있고 여기에 3이 있는 요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리시고 우리는 역시 세 가지로 풀면 되겠죠. 자, 세 가지 뭐라고 했나요? 판, 함, 축이었습니다. 판, 함, 축. 자,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요. 함수값이 이제 두 가지죠. f0도 0보다 커야 되고 f3도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프에서 찾는 거예요. 0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양수 나올 거고 3을 집어넣어도 양수 나오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축의 방정식. 축을 구하는 공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였는데 이 축을 구해가지고 그 축이 자, 여기로 지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요렇게 있어야 되니까 0이랑 3의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축이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네, 확인할 게 많죠. 이것들을 다 체크해서 공통범위를 찾아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1번 판별식부터 볼게요. 판별식의 짝수 공식은 p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고요. 이거 바로 인수분해하면은 p 마이너스 2, p 플러스 1입니다. 자, 요것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요. p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 자, 두 번째 함수값 f0부터 확인하면 f0은 p 플러스 2인데요.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p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요런 거 하나 나오고요. 자, f3 보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3 집어넣는 거죠. 3은 9 마이너스 6p 플러스 p 플러스 2가
정리 한번 하면 마이너스 5p 플러스 11인데 요거 역시 0보다 커야 되죠. 그쵸? 그러면 넘기고 나누면 5분의 11보다 p가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계방정식 볼 건데 추계방정식이 지금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놓고요. 그래서 바로 계산할게요. 여기다. 자, a 자리에 지금 들어가야 될 거 1이죠? 1인 거 보이죠? x제곱의 개수. 자, 그 다음에 b 자리에 들어가야 될 것은 마이너스 2p죠. 그래서 결국은 2도 지워지고 마이너스도 사라지니까 추계방정식이 p가 됩니다. 그 p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마무리를 잘해줘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 이제 4층짜리 수직선을 그릴 겁니다. 자, 이렇게 쭉 그어주고 제일 작은 숫자 마이너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1, 그 다음 0, 그리고 5분의 11, 그리고 3. 자, 이렇게가 있고요. 2도 있네요. 2가 여기 있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1층부터 이렇게, 그리고 2보다 크거나 같다.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의 부등식에서 나온 이제 서로 떨어져 있는 범위 같은 경우는 같은 높이로 그려주는 것이 나중에 완성했을 때 보기가 좋아요. 떨어져 있더라도 높이를 맞춰서. 자, 그러니까 여기를 1층이라고 생각하시고 2층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2층. 자, 3층 5분의 11보다 p가 크다네요. 그쵸? 요거네요. 그죠? 네. 부등호 안 바꾸는 게 맞죠? 넘어갔습니다. 네. 5분의 11보다 작다죠. p가 작다. 그럼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돼서 요렇게. 자, 마지막으로 0부터 3까지. 그쵸? 0부터 3까지니까 네, 0부터 3까지니까요. 0에서부터 올라가서 요렇게 올라가서 요렇게 가서 3까지. 이렇게가 되겠죠. 짠. 네. 예쁘게 그리시고 잘 보면 줄이 4개가 포개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4개. 여기네요. 그쵸? 요 부분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뭐 3개나 2개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줄이 포개져지는 부분을 갖고 와서 결국 p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5분의 11보다는 작다. 이런 범위를 최종적으로 찾을 수가 있겠고 그때 p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2가 되겠습니다. 네, 873번 문제입니다. 조금 까다로운 문제인데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그 알파는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 베타는 2부터 3 사이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보라고 했네요. 그럼 역시 또 여기서 이미지를 좀 떠올려 보면은 이렇게 2차 함수를 하나 그리고 뭐 이쪽을 알파, 이쪽을 베타라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들죠. 여기에 그럼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에 0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2가 있고 여기에 3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야지 알파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로 들어가고 베타가 2하고 3 사이로 들어가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문제가 되는 게 x제곱의 개수가 a예요. 그럼 요거는 이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일 거다라는 확신이 안 들죠. 어떨 수도 있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있어가지고 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데 이쪽이 이제 마이너스 1, 이쪽이 0, 그 다음에 이쪽이 2, 이쪽이 3 이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부호가 전부 다 뒤집혀져 버리니까 이거냐가 좀 고민이 되는데 사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거든 상관없이 늘 성립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있죠. 결국 핵심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하고 0을 집어넣었을 때가 서로 부호가 반대라는 게 핵심이죠. 이쪽도 마찬가지. 2를 집어넣었을 때하고 3을 집어넣었을 때 2를 집어넣었을 때하고 3을 집어넣었을 때 그 부호가 한쪽이 양이면 한쪽이 음으로 나오고 한쪽이 음이면 한쪽이 양으로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f-1과 f0을 곱한 것이 0보다 작고 동시에 f2와 f3을 곱한 것도 0보다 작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요런 그래프든 요런 그래프든 네. 알파 베타의 위치가 문제에서 원하는 위치로 정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 거고요. f-1부터 하나씩 계산해 보면 자 a 플러스 2 플러스 a 마이너스 2니까요 2a입니다. 그리고 f0 그러면 f0은 a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일단 얘네 둘을 이용해서 2a하고 a 마이너스 2하고 곱한 것이 0보다 작다. 사실 앞에 있는 2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양변 2로 나누면 되니까. 그럼 a는 0부터 2까지 자 요렇게가 요 위에 줄에서 요 부분에서 얻어지는 범위가 되겠고 자 f2 계산해 보겠습니다. 2는 4a 마이너스 4 플러스 a 마이너스 2니까요 5a 마이너스 6입니다. 자 f3은요 9a 마이너스 6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되니까요 10a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러면 5a 마이너스 6과 자 2로 묶어버릴까요? 2로 묶으면 5a 마이너스 4 요것이 또 0보다 작고 2는 아무 의미도 없고 사이값이니까 a는 5분의 4에서부터 5분의 6까지 요것이 두 번째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놈과 요놈의 공통범위를 찾고 있죠. 잘 들여다보시면 얘가 요거 안에 쏙 들어가 있어요. 네, 수직선 그려보지 않아도 네, 그래서 a의 범위는 5분의 4부터 5분의 6까지 요 부분이 그대로 얘네 둘의 공통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5분의 4보다 크고 5분의 6보다 작다. 네, 요렇게 대답하시면 되겠네요.